안녕하세요. 제니 리딩입니다. 요번에 같이 읽을 책은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2입니다. 항상 트렌드 하는데 우리는 사실 인터넷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책으로 2022년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알려줘서 저도 사실 궁금해서 한번 직접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2022년 트렌드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파트 1, 놀이. 파트 2, 일상. 파트 3, 세상. 파트 4, 마케팅. 그리고 스페셜 리포트.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전부 다 읽어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읽으면서 정말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활동이 대부분 온라인에서 진행되면서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신상품을 만들어도 제대로 홍보하기 어렵고 소비자들 또한 쉽게 지갑을 열지 않게 된 상황에서 과거에 성공했던 상품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일 수 있다.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릴 만한 아이템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추억에 대한 소환 놀이를 즐기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취미에 부가가치를 더해 상품화와 콘텐츠화를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수익까지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이다. 실제로 2020년 잡코리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1명은 취미 생활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본업 외에도 취미를 통해 부가 수익을 실현하는 사람을 엔잡러라고 한다.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소셜 버즈량 분석 결과에서도 엔잡러에 대한 담론은 코로나19 이전 기간보다 코로나19 기간에 약 230.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취미로 수익을 올리려는 엔잡러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엔잡러란 본업 외에도 여러 부업과 취미 활동을 즐기며 시대의 변화에 언제든 대응할 수 있도록 복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향후에는 본인이 즐기는 취미를 아예 본업으로 대체하여 창업 또는 사업을 하려는 젊은 하비프러너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비프러너,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일로 전문적으로 기획하여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비건 화장품, 비건 운동화, 비건 자동차까지 환경 보호와 동물 윤리를 위한다는 비건의 철학을 바탕으로 비단 식품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모든 것에 동물성 재료에 대한 경계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1인 가구는 일시적인 생활 형태라는 인식이 강해 주목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 사는 사람 한두 명쯤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솔로 이코노미라는 개념이 생겼을 정도로 1인 가구는 사회 전반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제 1인 가구는 하나의 삶의 형태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멘탈 코칭은 스포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수험생 멘탈 코칭은 물론 안정적인 연애 활동을 위한 연예계 멘탈 코칭, 개인의 목표 내용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라이프 멘탈 코칭, 그리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멘탈 코칭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멘탈 코칭의 범위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2021년은 미국의 대표 기업 CEO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우주 관광 상품을 세상에 직접 선보인 첫 해로 기억될 것이다. 2021년 7월 11일 버진그룹 CEO 리처드 브랜슨이 자신이 창업한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 유니티를 타고 고도 89km 우주 상공을 비행하고 돌아오며
시작된 이 경쟁은 바로 같은 달 20일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자신이 창업한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 뉴 셰퍼드를 타고 마치 보란듯이 더 높은 고도 106km를 비행하고 돌아오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우주 진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이들과의 차별점을 강조하며 2021년 9월 자신이 창업한 스페이스 X의 민간인만을 태워 앞서 두 기업을 CEO들이 선보인 우주 상공에서의 비행 정도가 아니라 무려 지구의 공정 궤도를 비행하고 돌아오는 데 성공하였다. 21세기 각 분야의 세계 최고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들 억만장자 CEO들이 이제는 고급 자동차나 비행기 차원을 넘어 엄청난 자본과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회사에서 직접 만든 우주선에 민간인을 태워보내며 우주 관광 시대의 홍보 대사를 자처하고 있다. 우주개발 초기에 미국 항공우주국 등 정부기관이 주도하던 시기를 올드 스페이스라고 부른 것에 빗대어 최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시기를 뉴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2015년 7월 지구를 지나간 소행성 하나를 아쉽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는데 그 이름은 바로 2011년 UW158였다. 이 소행성은 백금 소행성으로도 불리었는데 그 이유는 이 소행성 하나의 백금이 무려 1억 톤가량, 약 6,200조 원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행성들은 금뿐 아니라 니켈, 철, 가스 등 다양한 자원을 지닌 이른바 떠다니는 광산이다. 청바지를 입고 금을 캐던 골드러시 시대를 지나 우주복을 입고 떠다니는 노다지 광산을 캐려는 스페이스 러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버스는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초월,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타버스를 현실과 흡사한 사회, 문화, 경제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 세계로 정의한다. 미국의 기술 연구 단체인 ASF는 메타버스를 가상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적인 가상 공간의 융합이라는 기존의 가상 세계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현재의 메타버스가 뜻하는 바를 잘 설명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경험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야 하며 실제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경험하고 실행한 결과가 현실 세계와 연결되고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활동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메타버스가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 자체 경제 생태계가 존재해야 한다. 땅에서 내려오다 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를 합성한 단어인 아바타는 유저를 대신하여 타인과 교류하는 분신과도 같은 존재로 현실과 메타버스의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이다. 즉, 다중 사용자 기반의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유저는 자신의 아바타를 통하여 본인의 다양한 자아를 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회사에서의 나, 친목 모임에서의 나, 혼자 있을 때의 나 등 상황에 따라서 정체성은 바뀌기 마련이고 이러한 멀티 페르소나는 디지털 세계에서 더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 아바타를 통해 여러 개의 자아를 표현하면서 사람들은 나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자아의 통찰 활동은 활력과 집중력의 향상 및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등 여러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한다. 그뿐 아니라 사용자들은 프로테우스 효과로 인해 일상에도 변화를 느낀다. 프로테우스 효과란 가상현실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아바타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행동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어린 시절에 바비 인형, 로봇, 레고 등으로 역할놀이를 하며
상상의 세상을 만들던 시절이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는 이러한 상상 속 세계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밀러의 법칙상 뇌는 메타버스와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느끼는 감각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느끼는 감각도 같은 신호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인간이 경험하는 오감이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않기 때문에 가상현실과 현실이 어느 정도는 구분된다. 밀러의 법칙이란 감각 수용기로부터 구심성 신경을 거쳐 중추신경에 이르는 감각 경로에서는 그 어떤 부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자극을 받더라도 항상 동일한 감각을 일으킨다는 법칙을 말한다. 게임 연구가 제인 맥고니걸은 게임 수요의 증가는 망가진 현실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니즈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한다. 즉,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와 더불어 현실보다 더 나은 세계를 상상하고 창조하고 싶은 욕구들을 메타버스가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 애플은 전화기를 재발명할 것입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의 이 한마디로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렸다. 사람들은 인터넷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보다 더 맹렬하게 스마트폰에 열광했고, 이내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꿀 두 번째 IT 빅뱅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이후 애플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전 세계의 충성 고객을 거느리며 최초로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아이폰을 발표한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애플은 여전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기존 산업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석유와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강자로 군림했으나 이제는 그 영광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기존 사업이 정체기를 겪는 동안 매우 빠른 기세로 회사를 키워온 기업들이 바로 빵이다. 애플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의 보급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다. 스마트폰이 당시 최고의 혁명이었다면 메타버스는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다.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기술력이 더욱 발전하고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더욱 고도화될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가져온 변화보다 산업 지형의 변화를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약 과거 스마트폰 혁명 시기, 현재 최고의 IT 기업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메타버스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빵이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말한다. 실검 서비스가 특정 집단에 의해 조작이 가능하고 정치적 혹은 상업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들은 실검 서비스 폐지의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하였다. 웹 예능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경으로 첫 번째로는 접근성의 우위를 들 수 있다. 보고 싶은 방송 편성 시간에 맞춰 TV 앞에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에 비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모바일 미디어는 물리적 접근성에 있어 TV보다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후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된 서비스가 바로 플랫폼 서비스다. 첨단 기술의 발전은 서비스를 공급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이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초기에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쇼핑을 비롯해 독서, 숙박, 부동산 거래까지 과거에는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등장하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최근에는 마케팅과 기술을 결합한 신조어 마테크라고 부르기도 하는 등 마케팅 분야에도 AI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제품 서비스를
새롭게 탄생시키는데 AI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 AI가 그 일을 해냈다. 다양한 식물 성분을 조합해서 실제 성분은 우유가 아니지만 우유 맛으로 느껴지는 우유 같지 않은 우유, 제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제품명에서부터 우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남밀크는 칠레 스타트업 나코가 만들어냈는데 제품 개발의 주인공은 주세페라는 AI다. 주세페는 완두콩 속 단백질, 치커리 속 섬유질, 파인애플 죽수 농축액, 코코넛 오일, 양배추 주스 농축액 등 복잡한 성분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실제 우유와 차이점을 구별하기 어려운 맛을 개발했다. 이를 위해서 미국 농무부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뒤져 수만 개의 레시피 조합을 만들어냈고 레시피로 만든 가짜 우유를 사람들이 먹고 얼마나 실제 우유와 비슷하게 느끼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AI에게 학습시켰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진짜 우유와 맛과 향, 질감, 식감까지 가장 비슷한 결과물, 즉 황금 비율을 찾아낸 것이다. 아마 사람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다면 몇십 년이 걸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오프라인 기업도 동일한 전략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2021년 6월에 문을 연 밀키트 전문점 프레시스토어는 냉동 냉장 자판기 12대를 사용해 200여 종의 밀키트를 판매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상품 가격이 계속 변한다는 점이다. 시간대별로 어떤 물건이 많이 팔렸는지,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AI가 지속적으로 체크한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여 자판기에 디지털로 표시된 상품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한다. 오프라인 매장 기반 기업들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가능해지면 폐기되는 상품이 감소되며 이로 인해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2년을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는 메타버스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요. 나머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잔잔하게 들었던 것을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를 좀 더 깊숙이 하고 싶어서 좀 비슷한 책을 하나 더 선택을 해봤거든요. 트렌드 모니터 2022. 이것도 과연 똑같은 얘기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직접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와 계속해서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